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난히 긴 하루 혹은 헛헛한 밤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렇게 지친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줄 책 한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강준 교수님의 마음 비타민이라는 책인데요. 오늘 교수님 직접 모시고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위로와 용기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시고요. 오늘 교수님 모시고 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쩜 이렇게 인상도 인자하시고 다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과분한 칭찬이십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인제의대 일산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이강준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시간 갖게 돼서 저도 좋고요. 아무쪼록 여러분께 1시간 동안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막 비도 오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도 이 책을 좀 미리 읽어봤습니다. 너무너무 네. 막 마음이 따뜻하고 항상 자기 전에 이렇게 불 켜놓고 읽었거든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정말 이제 많은 분들 환자도 네. 진료도 해주시고 치료도 해주셨을 텐데 동시에 이제 한 가장으로서 이제 자녀분들에게 혹은 젊은 세대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좀 담은 책처럼 느껴졌거든요. 네네. 요거 좀 어떤 책인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저희 아들, 딸 때문에 썼습니다. 네. 네, 20대인데 고민이 너무 많더라고요. 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직 젊은데도 불구하고 대인관계 고민이라든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고민,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그 아들, 딸과 이야기를 뭐 식사를 하면서도 하고 이제 뭐 산책을 하면서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또 짧을 때도 있고 그래서 바쁘잖아요. 다들 네. 요즘에. 그래서 카톡이나 문자로 주고받다가 보니까 이게 점점 쌓여서 책이 와. 되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비슷한 고민을 하는 젊은이들한테도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쑥스럽지만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교수님의 마음이 정말 여실히 느껴지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책도 되게 구어체로 좀 쓰여져 있어서 네. 되게 좀 다정하고 따뜻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되게 마음을 응원하는 편지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제 느낌이 좀 맞았을까요, 교수님? 네, 아무래도 막 카톡이나 문자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책이 네, 길진 네. 않습니다. 짧게 짧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편하게 읽기 좋게 네. 힘들 때 한번 들춰볼 수 있게끔 썼는데 그렇게 느끼신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따뜻한 위로를 넘어서서 되게 전문가로서 또 네. 어떤 실질적인 어떤 해법이나 조언 같은 것들이 잘 담겨 있어서 많은 분들이 보시면 좀 위로를 받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분들이 또 이 책을 읽으면 좀 도움이 될까? 이런 것도 한번 네.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쓰기는 했는데 네. 뭐 20대, 30대, 40대 이거를 구분하기보다는 그냥 힘들고 어려운 때 들춰볼 수 있고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1차적으로 들고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힘들고 어려울 때면 네.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뭘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앞이 깜깜하고 이래서 실수하기도 좋고 판단도 잘 안 서고 그래가지고 그런 때 그 짧게나마 어떤 지침이 될 수 있는 말, 나침반이 될 수 있는 말이 있으면 실수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책을 쓰긴 했는데 제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들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한 말들을 책까지 굳이 점점점 뭐 이렇게 진짜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저한테 얘기했는데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이제까지 뭐 좋은 말들은 다 나왔잖아요. 옛날부터 뭐 성현들이 하신 말씀도 있고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는데 그 당연한 말들이지만 그게 위기의 순간에는 좀 떠오르지도 않고 그래서 제 경험을 담아서 써본 거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
어떤 수학 문제나 막 물리 이런 거를 풀면서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쉽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비법 수학 뭐 이런 것처럼 그런 문제들을 풀면서 남들보다 좀 빠르고 지름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체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게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비법은 그 문제에서만 해당이 되는 거지 전반적인 수학 문제 전체를 푸는데 그 비법을 다 적용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생도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정석대로 푸는 게 좋은 거지 어떤 문제를 그냥 빠르게 지름길로 해법, 비법을 찾아서 푸는 건 나중에 조금 실수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정도를 걸을 수 있게끔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책을 썼고 그런 분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어떤 요행은 없고 네. 이제 정도를 지키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 주시면서 저는 동시에 네. 어떤 이제 굉장히 마음도 잘 다스릴 것 같고 되게 어떤 상황에서도 좀 초연할 것 같은 교수님께서도 백지가 되는 순간들이 있다. 이런 그럼요. 말들이 또 되게 위로가 되기도 해요. 네. 누구나 힘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책 내용들을 토대로 하나씩 교수님과 좀 이야기 나누어 볼 텐데요. 이제 책에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네. 거기서 몇 가지 꼭지만 좀 뽑아서 교수님과 좀 이야기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젊은이들이 좀 살아가기가 어렵고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저도 되게 많이 좀 공감을 합니다. 저도 이제 30대 중반 뭐 젊다면 젊고 이제 서서 이제 더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복잡해진 것 같아요. 사회가 맞아요. 되게. 네. 그래서 더 지치기도 쉽고 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제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큰 고민은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수많은 젊은이들을 또 외래 현장에서도 보니까 네네네. 그분들이 하는 고민들을 들으면 뭐 가족 간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고 친구, 직장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대인 관계가 참 힘들게 느껴지나 봐요. 예. 네네. 요즘에는 또 대인 관계가 옛날처럼 활발하지는 않잖아요. 네. 비대면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대인 관계 문제가 좀 큰 것 같고 그 다음에 제 아들 딸과 비슷하게 미래에 대한 고민이 또 많은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직업을 떠나서 나의 삶의 방향이라든지 나의 존재 이유라든지 그런 좀 심도 깊은 고민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대별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그러니까 네. 외래에서도 젊은 분들을 많이 이렇게 본다는 말씀 네. 주셨는데, 요즘에 이제 문턱도 워낙 낮아지기도 했지만, 네. 실제로 젊은 분들도 좀 외래 보러 많이 많죠. 가시나 네. 봐요. 그렇군요. 이제 대인관계 말씀 주셨고, 이제 미래에 대한 네. 고민이 많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미래에 대한 선택을 할 때 이제 네. 어떤 좀 가치에 중점을 두어서 우리가 선택을 하면 좋을지 또 한번 조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네. 선택은 근데 저도 이제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제가 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수는 없죠. 원칙을 말씀드리면 미래는 내가 결정을 해야 되고 그 책임도 내가 져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 환자분 중에 어떤 분은 네. 자기가 잘 몰라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직업을 선택했어요. 근데 그게 실패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걸 누구 탓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서 왜 네가 나를 이 직업을 선택하게 만들었냐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맞건 틀리건 실패로 끝나건 성공으로 끝나건 중요한 건 내가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성공을 해도 내가 책임을 지고 실패를 해도 덜 후회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회자님께 한번 또 궁금한 거 네. 반대로 여쭤보겠는데 네.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선택하시겠어요? 저 책에서 사실 보긴 했는데 네. 제 대답을 말씀드리면 네. 저는 일단은 좋아하는 좋아하는 일을 거. 하고 그쵸. 싶다. 네. 여건이 좀 된다면. 네. 그렇죠. 여건이 된다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들을 조금 하시더라고요. 환자분들께서도. 근데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거지만 뭐 탤런트가 된다든지 아이돌 스타가 되려면은 능력도 또 있어야 되잖아요. 타고난 부분이 있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노래도 잘해야 되고 춤도 잘 춰야 되고 비주얼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니까 그거는 능력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좋아하는 게 능력도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다 갖추기는 어려우니까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잘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내가 좋아하는 걸 택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조금 좀 싫은 부분이 있더라도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취미로도 할 수 있고 또 내 시간을 따로 가져서 내가 할 수 있는 또 여유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같고 근데 그러려면은 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나를 파악하는 거는 근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도 나에 대해서 100%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나인데 저도 이제 60이 다 됐지만 저도 저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내 안에 뭔가 숨겨진 또 다른 부분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을 가끔씩 하거든요. 나이가 들었어도. 그래서 네네. 나를 객관화해서 나의 능력이나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런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그거는 내가 해야 될 몫이지만 엊그저께 제 딸아이가 좀 다른 얘기지만 챗 GPT로 네. 자기에 대해서 물어봤대요. 그랬는데 물론 한 번을 물어본 게 아니라 그동안에 이제 자기에 대한 데이터를 쭉 얘기를 쌓았겠죠? 했겠죠. 네. 근데 근데 저보다 더 챗 GPT가 잘 알려주는 거예요. 어. 너는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이걸 하는 게 좋겠고 이거는 부족하니까 네가 하기는 좀 버거울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챗 GPT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챗 GPT의 말을 다 100% 듣는 건 아니지만 참조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객관적인 데이터나 네.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말 또 새로운 신세계 AI 세대가 열리니까 또 이런 도움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미래는 자기가 네. 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저도 이제 5세 자녀가 네.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잘 알고 좋아하는 것을 찾아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 뭐 이를테면 경험이라든지 맞아요. 여행이라든지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게 좀 스스로에 대해서 알 수 그럼요.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젊은이 중에서 네. 꼭 내가 실패하지 않을 것만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요즘 트렌드랑은 맞을 수 있겠죠. 엄마 아빠가 이렇게 딱 모범적으로 된 틀에서 성공적인 길만 하게끔 하면은 그게 될 수 있겠지만 그건 솔직히 불가능하거든요. 말씀대로 해봐야 알거든요. 내가 이걸 해봤는데 네네. 이건 나랑 안 맞아. 내가 이걸 해봤는데 지루하더라. 내가 이건 해봤는데 생각보다 버거워. 뭐 이런 것들을 느껴야지 내가 원하는 게 과연 무엇인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5세건 6세건 7세건 그 이상의 나이건 저는 실패해도 좋으니까 젊을 때까지는 해봤으면 좋겠어요. 실패를 네. 두려워하지 말고. 네. 어릴 때 실패하는 건 그래도 제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40대, 50대 실패하는 거는 치명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20대, 30대 초반까지는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것저것 많은 이것저것. 경험이. 그럼요. 경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미 사회자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네, 이해했습니다. 윤희님께서 또 댓글을 주셨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저희 항상 비욘디 시청해주시는 감사한 시청자분이신데요. 이제 따님께서 사회복지사 일을 하고 계시나 봐요. 그런데 좀 이제 어려운 환경이 조금 속이 상하시나 봐요. 네. 소년원에서 이제 노숙자 쉼터에서 가서 자고 밥도 해주고 이제 그런 일을 하고 계신데 많이 싸웠다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제도도 좀 바뀌었나 봐요. 오늘부터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또 연봉도 2배 이상 높게 받으면서 이제 하게 되셨다고. 와, 축하드려요. 가장 어떤 해피엔딩 아닐까요? 사실? 맞아요. 하고 싶은 건데 또 연봉도 오르고. 보상도 많이 받고. 그러게요. 야, 와. 정말 다행이네요. 네. 이렇게 하고 싶은 거를 꾸준하게 하면은 끝은 이렇게 찬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은 좀 미미할지 몰라도 저도 경험해 보니까 꾸준하게 하면 그 경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천재라도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성공하지 못해요. 이분처럼 꾸준하게 하는 네네.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책에서도 이렇게 꾸준하게 하면 일정 수준의 궤도에 오를 수 있다. 맞아요. 이런 말씀도 네네. 해주셨잖아요. 네. 네, 실제로 이제 학교에서 문제 청소년 아이들을 고등학교를 잘 졸업하도록 도와주는 일들 하면서 네. 이제 아주 연봉도 잘 오. 높게 받으시고. 야, 잘 키우셨네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스스로를 좀 반성하게 되셨다는. 예. 자녀를 통해서 글도 아버지,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배우는 분도 많아요. 그렇군요. 네. 미래에 대한 선택을 할 때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좀 지속 가능한 일이죠. 가능한 네네. 일이다. 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진도 좀 준비해 주셨는데 네. 대인 관계에 대해서 또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한다는. 맞아요. 대인 어떻게 관계. 해야 돼요, 이거? 대인 관계는 저도 답이 없어요. 저도 대인 관계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네. 일은 하라면 하겠어요. 밤새워서라도. 그런데 대인 관계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대인 관계는 저와 상대방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인 관계를 해도 안 되는 건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거리를 두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처음에 이제 대놓고 저는 당신과 껄끄러우니 거리를 둡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너무 어렵잖아요. 자아도 또 강해야 되고 그런 말을 할 정도가 된다면 처음에는 이제 뭐 제스처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겠죠. 뭐 말수를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은 뭐 접촉하는 시간을 좀 줄인다든지 표정을 조금 뭐 무표정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상대방이 나의 심리를 알 수 있게끔 나의 태도를 알 수 있게끔 해서 대인 관계를 조금 거리를 두는 것, 경계를 두는 것도 방법이고 해도 안 되면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저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껄끄러운 얘기를 꺼내는 게 쉽지 않고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그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카페에 가서도 보통 이제 비대면으로 얻어내고 그렇지 그 종업원이랑 직접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인 관계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연습과 훈련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거리를 두는 게 낫겠고 하루 종일 같이 있는다고 가까워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힘든 대인 관계는 그만둬도 될 것 같아요. 멈춰도 된다. 예. 네네. 저도 한번 그런 경험 비슷한 걸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책에 가스라이팅도 썼는데 보통 네. 가스라이팅을 당할 때는 너는 나 아니면은 성공하지 못할 거야. 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넌 내 말만 잘 들으면 돼. 이런 얘기를 저에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 가족이나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를 이용하려고 그러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근데 익숙하다 보면 그 사람의 그 틀에 갇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한테서 내가 벗어나게 되면 혹시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저도 실제로 약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처음에는 벗어나는 순간 매우 두려워요. 내가 혹시 저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서 실패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몇 달이 지나고 이제 내 힘으로 쓸 수 있게 되니까 내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나의 능력에 따라서 적절한 보상을 더 크게 받을 수 있고 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니까 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꼭 뭐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가 능력만 있고 내가 꾸준하게 할 수 있고 자신감만 생기면 내가 펼칠 수 있는 세계는 되게
넓고 많거든요. 음. 그래서 대인관계를 가지다가 너무 힘들면 거리를 두고, 그래도 힘들면 뭐 좀 최악의 경우 단절해도 괜찮고, 어.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되니까요. 또 더 좋은 사람이 또 많거든요, 세상에는. 그래서 대인관계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굳이 이렇게 힘들게 막 이어갈 필요는 네.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제가 또 인상 깊었던 것이 이제 자아에 대한 부분을 네. 하셨는데, 이제 어떤 사람은 되게 스스럼 없이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맞아요. 어떤 사람은 혼자 끙끙 앓고 되게 맞아요. 완곡하게 표현하고, 이게 좀 타고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은 음, 조금 뭐 노력을 통해서 이런 것도 좀 바꿀 수 있는지 워낙에 궁금해요. 타고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성격이 원래부터 내성적인 사람도 있고,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가정 환경에 따라서도 어머니, 아버지가 양육하는 패턴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게 있고, 하지만 너무 끙끙 앓게 되면 너무 힘들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갇혀만 두면은 나중에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이 될 수도 있고, 조울증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너무 스트레스가 돼서 불안증이 심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적절하게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은 연습하면 좋겠어요. 너무 억눌려 있다가 빵 터지면 너무 힘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그때 힘들 때 좋은 방법으로 자기의 감정을 얘기할 수 있는 훈련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군요. 어릴 때부터 좀 훈련을 통해서 네네. 어떻게 보면 연습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럼요. 그것도 연습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어쨌든 네. 어거지로 그런 나를 힘들게 하는 네. 인간관계를 끌고 갈 필요는 없다라는 예, 말씀을 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또 토픽으로 넘어가 볼 텐데, 행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네. 되게 궁금한 게 많은데, 요새는 이제 좀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진짜 SNS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타인과 비교하게 되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면서 좀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행복도가 좀 떨어지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행복이란 무엇인지 행복이란. 궁금해요. 정말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데, 저희 아버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네네네. 아버지가 자기 일에 대해서, 당신 일에 대해서 되게 만족이 많으셨거든요. 내가 가진 집, 뭐, 국민 평형인데도 뭐 이렇게 크지도 않았는데, 본인 집이 제일 좋았고, 내 동네가 제일 좋고, 내 직업이 제일 좋고, 만족도가 높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행복하세요? 하고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네네. 아마도 많은 부분이 행복하셨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만족해야지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려면 열등감이나 비교가 좀 적어야 될 것 같아요. SNS 말씀하셨는데, SNS는 정말 행복의 대잔치 같아요. 저도 SNS 행복한 것만 올리잖아요. 맞아, 행복한 것만 올리잖아요. 다 행복해. 예, 막 호텔에서 막 럭셔리하게 막 맛있는 거 가고. 먹고 보면 저도 그러고 싶죠. 근데 야, 세상에 그렇진 않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열등감에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한데, 열등감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저도 열등감이 있고. 그런데 사람은 그 열등감을 내가 무엇에 대해서 인정하는 순간에 열등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운동을 못해요. 네네. 근데 친구한테 나는 운동을 못해. 그래서 되게 좀 자존감도 상하고 창피해. 뭐 그러니까 너 운동 잘하니까 나 좀 가르쳐 줄래?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런 열등감이 없어져요. 오히려 그냥 빨리 인정하는 게 예, 방법이 되겠군요. 오픈해버리면, 그렇다고 해서 친구가 너는 운동을 못해 깔깔깔깔 묻고 막 비웃고 이러는 친구는 거의 없거든요. 오히려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하면 오히려 친구들도 도와주려고 하고, 사람은 기본적으로 본성이 착해요. 그래서 그런 열등감을 오히려 오픈하고 인정하고 그러면 더 행복이 가깝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열등감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런 열등감을 있는 거를 인정하고 오픈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 더 행복은 내 곁에 가까이 있는 것 같고 열등감을 숨기려고 막 이러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불행한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열등감을 숨기면 보여요. 더 없어 보여, 그죠? 제 친구도 열등감이 있는 친구들이 막 네. 자기가 못하는 거를 안 들키려고 애쓰거든요. 네, 근데 네, 네. 유감스럽게 다 보여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런 열등감을 좀 없애는 게 행복의 지름길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책에서 되게 감명받았던 부분이 요즘에는 되게 막 도파민 터진다 이런 말도 네네. 되게 유행하고 되게 강한 그런 도파민을 찾잖아요, 사람들이. 네네, 맞아요. 근데 교수님께서 이 쓰신 책에는 그냥 소소하게 굴러가는 그냥 일상이 맞아요. 이거를 잃어버렸을 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게 된다. 네. 그 삶에 되게 감사하고 행복함을 느껴야 된다라는 네. 걸 보고 탁 제가 쳤거든요. 맞아요. 사람은 살다가 아까도 힘든 일을 겪는다고 했는데 힘든 일을 겪을 때 저도 그런 일을 겪을 때 평소에 소소했던 생활이 얼마나 행복했었나가 떠올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끔 저희 아들, 딸들도 매일매일이 생활이 지루해, 뭐, 그냥 그날이 그날이라 재미가 없어. 하지만,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힘든 일을 겪을 때 느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소소한 행복을 평소에 잘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 상황이 되지 않을 때, 그때가 참 맞아요. 좋았는데, 맞아요. 이렇게 네, 생각하게 네, 되니까, 지금 그냥 무탈하다면 네. 그 상황을 좀 즐기시면서 맞아요. 또, 제가 가장 행복하다고 느꼈을 때가 네네. 그냥 따뜻한 5월 햇살에 창밖에 보면서 멍하면서 밖에 보고 이렇게 책 하나 책 하나 두고 있었을 때 너무 햇볕이 좋고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그 느낌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네네네. 그건 그냥 뭐 별일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행복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을 때가 가장 행복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행복을 여러분들도 같이 느끼기를 저는 소망하고 바래요. 네. 진짜 어디 막 삐까뻔쩍한데 가야지만 행복이 있는 게 아니고 맞아요. 네. 정말 그 행복은 멀리 있지 맞아요. 않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비슷하게 또 우리가 또 성공에 되게 집착을 하는 경향이 그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 사회에서 성공이란 또 무엇일까요, 교수님? 성공은 뭐 네. SNS에서 보시다시피 남이 인정하는 성공이 먼저 저는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좋은 학벌에, 좋은 직업에, 좋은 집에, 좋은 호텔에, 네. 뭐 럭셔리한 레스토랑에 이런 성공을 저도 갖고 싶죠. 네. 근데 그런 성공은 제 생각에 1%? 0.1%나 될까요? 그런 남들이 인정하는 성공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99%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으로 살아가는 건 정말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생이 얼마나 불행해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공은 내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바라는 성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성공은 가족들 편안하게 그냥 먹고 살고 집 한 채 있고 그러면은 마음이 편안하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또 환자분들을 보면은 막 장관도 하고 CEO도 하고 젊을 때 진짜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도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결국 나이 들어서는 몸이 안 좋으니까 혼자 남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이 비교적 공평한 게 태어날 때 빨개 벗고 태어나고 이제 아플 때는 결국 혼자서 아픈 채 발개 벗고 아무것도 가져가는 거 없이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도 낳고 이제 죽을 때는 혼자인 거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게 그렇게 물론 젊을 때 일순간에 성공이 있겠지만 그게 지나가는 찰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성공해서 행복할 것 같은데 그분들 얘기를 제가 들어보면 나름대로 괴로움이 많아요. 성공한 대신에 책임이 많기 때문에
그 밑에서의 암투 책임감을 성취하지 못했을 때 그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러는 거에 대한 두려움,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성공이 늘 햇빛만 있는 건 아니고 많이 성공하면 그만큼 깊은 계곡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겉에만 보시지 말고 내 나름대로의 성공을 추구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인생에서 정말로 성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 사람은 진짜 근심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맞아요. 하는 사람들도 다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럼요. 네. 잘하시네요. 저도 한때는 정신과를 전공하기 전에는 저 빼고는 다 행복한 줄 왜 알았어요. 그 근심 걱정이 그쵸. 없지? 네. 저 사람들은 왜 다 행복하게 아무 걱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했는데 네네. 그 진료실에 들어와서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다 인생의 드라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저런 고통과 불행과 아픔을 견디고 저렇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사시는구나.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서 저는 많은 걸 느꼈어요. 예. 그래서 말씀이 맞아요. 어디선가 이런 거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남의 어떤 불행을 통해 위로를 얻으면 안 된다, 이런 걸 본 적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 좀 솔직하게 좀 위로가 되기도 해요. 그래요. 네. 가끔 저도 나는 저런 어려움을 겪지 않아서 내 인생은 다행이구나.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진짜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사실은 솔직히 좀 있습니다. 맞아요. 네. 자기가 가진 거에 대해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래서 저는 되게 막 새로운 걸 추구하고 막 그런 편인데, 요즘에는 진짜 그냥 무탈하고 맞아요. 이런 그냥 평온하고 맞아요. 이런 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정말 그럼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교수님의 그 책에 나오는 그 구절도 막 제가 밑줄 치면서 읽었습니다. 이것에 내가 진짜 감사해야 된다. 이러면서. 네. 그리고 또 다음 또 책에서 궁금했던 거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모두의 공통점인데, 네. 스트레스. 스트레스. 네, 이거 좀 다스리는 법 같은 거 좀 있을지. 뭐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제 주변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저희 아들은 혼자 노래방을 가요. 혼자 노래방을 가서 막 실컷 노래 부르고 스트레스를 풀고, 저희 딸은 뭐 방 안에다 음악을 틀어놓고 혼자 운동을 하는 것 같고, 저는 출퇴근 때 음악을 되게 크게 들어요. 그래서 네네. 귀에는 별로 안 좋은데 음악을 막 퀸 음악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 끝까지 하고 막 크게 들으면 스트레스가 되게 많이 해소가 되고, 또 사연 있는 음악,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파리 올림픽에서 셀린 디온이 이제 에펠탑에서 사랑의 찬가인가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역경, 뭐 가진 병이 깊잖아요. 그런 것들 상상하면서 뭐 얼마나 고통을 이기면서 저렇게 노래를 했을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이러는데, 제 환자분들은 또 제가 어떻게 스트레스 푸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이제 얘기하면서 푼다고 해요. 이제 네네. 정신과적으로는 이제 벤틸레이션이라고 해서 환기 요법 그런 게 이제 실제로 있거든요. 네네. 속에 있는 얘기를 겉으로 꺼내 놓으면 속이 후련하잖아요. 이제 그것도 일종의 치료 방법인데,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운동인 것 같아요. 뭐 운동, 요즘에는 다들 젊은 친구들도 열심히 하던데, 운동을 하면 의학적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졸이 낮아지고, 그다음에 우울증은 이제 세로토닌, 도파민 이게 낮아서 생기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운동을 하게 되면 그게 올라가요. 그래서 뭐 햇볕도 보고, 뭐 초록초록한 잎도 보고, 뭐 건물도 보고, 사람도 보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수치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명상, 아까 제가 이제 멍 때리면서 행복감을 느꼈다고 했는데, 네. 그런 이렇게 머리를 비우는
시간 이런 것들도 스트레스를 좋아지게 만들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께서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을 채택하시면 되고 스트레스는 이제 그때그때 풀어야지 너무 쌓이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한꺼번에 막 쌓였다가 뻥 터지면 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만의 어떤 해소법이 확실하게 있으면 그렇죠. 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교수님께서는 혹시 그러면 막 번아웃이 오거나 막 이러신 적 있으세요? 번아웃도 간혹 오는데 저는 번아웃이 오면 일단 잠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잠이 많아지고 약간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데 네네. 그게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너무 길어지면 병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자신이 먼저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번아웃이 이거 좀 안 좋은 상황이다. 맞아요. 이런 거를요. 경고, 알람음을 잘 네네네.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이제 스트레스, 번아웃 그거를 이제 넘어선 단계가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네네. 뭐 살다가 뭐 누구나 올 수 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막 포기하고 싶고 정말 이런 어떤 극한 상황에 도달했을 때 그럴 때 혹시 조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를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네. 힘들고 어려울 때 겪어서 이겨내는 방법. 근데 보통은 이겨내라, 극복해라, 악착같이 그 고비를 넘겨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땐 일단 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네네. 반나절이건 하루든 이틀이건 일주일이건 쉬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근데 너무 많이 쉬면 좋지 않아요. 또 막 2주, 3주, 4주 이렇게 가면은 정신과를 찾아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약의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상담을 하든지 그래서 그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중요하고 제가 슬라이드도 네. 가져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현실을 인정하고 일단은 내가 힘든 상황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힘들구나, 지쳤구나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그거를 이제 수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구나. 이런 상태는 누구든지 나처럼 힘들 수밖에 없어. 하지만 이걸 회피하지 말고 어차피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받아들이고 극복하도록 하자. 제일 중요한 건 버티는 것 같아요. 힘들어도 내가 극복하지 못하더라도 시간은 가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저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극복한 적도 있지만 실패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 좋든 나쁘든. 중요한 거는 그걸 버틴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버티고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거. 이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거를 못하면 막 자살 시도를 하기도 하고 제 환자 같은 경우에는 힘들어서 실제로 자살한 경우도 있었어요. 제 환자는 아니었었는데 힘들고 어려운데 버티지를 못했는데 직장 일도 힘들고 대인관계도 힘들었어요. 그 사람의 경우에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버텨서 극복해서 이기라고 사내 자식이 그것도 못 이겨서야 되겠냐고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게 했거든요. 근데 결국 그러다가 자살을 했죠.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좀 슬펐는데 의료인 입장에서도 의사 입장에서도 그 친구도 불쌍했지만 어머니도 되게 죄책감이 크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옆에서 목격한 뒤로는 너무 힘들면 그냥 그만둬도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환자분들한테도 당신이 너무 힘들고 버티기 어려우면 그냥 그 일 그만하셔도 된다고 괜찮다고 그 일 말고 또 딴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늘이 꼭 그 일이 너무 힘드니까 딴 일을 하라고 또 뭐 계시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당신이 그 일이 너무 힘드니까 딴 일을 하라는
하늘의 뜻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힘들면 그만두셔도 된다고. 저는 간혹 그 사람을 좀 우주라고도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죽으면 세상은 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른손이 아프면 또 왼손도 있는 거고 또 이 길이 아니면 또 이 길이 있는 거고 보상이 되는 거지. 꼭 이게 끝이면 세상이 끝날 것처럼 생각해서 놓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시간이 지나도록 버티면 되지. 이게 끝이다. 이게 실패하면 내 인생은 헛산 거다. 뭐 이러느니 살지 않는 게 낫다.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네. 자기를 막 몰아붙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느꼈는데 막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때는 밥이 맛있어요. 그래서 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밥이 맛있네. 그러면 느끼면 되잖아요. 네. 힘들고 어려워도 밥이 맛있으니까 이건 먹자. 뭐 이렇게 생각해도 그때를 느끼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데 날씨가 좋고 막 경치가 좋아요. 그러면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이 참 예쁘고 아름답네.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지각이나 감각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느끼고 이제 그거는 그거대로 해나가면 되는데 돌덩이가 마음속에 있어도 힘들고 어려울 때 뭐 즐거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기쁜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안 느끼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난 힘들고 어려우니까 밥맛도 느끼면 안 돼. 이게 밥맛이 돈다는 게 말이 돼?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맞아요. 계시죠. 막 자책하면서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경치를 느낄 틈을 가져서는 안 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돌덩이가 있더라도 그게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힘들고 어려운 게 5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냥 버티고 겪으면서 지내면 되는 것 같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네. 막 우울하고 힘들고 어렵고 무기력해지면 세상이 다 비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막 헤어지고 싶고 직장을 그만두고 싶고 모든 게 끝이니까 다 놓고 싶어지거든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 고비를 넘기면 후회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때 헤어졌는데 나중에 이제 좋아지고 터널을 탈출하고 나오니까 너무 후회가 되고 내가 그때 직업을 놓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너무 잘못된 결정이었었던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우울하고 그럴 때는 그냥 버티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고 꼭 뭐 극복하고 이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시기만 해도 충분하게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이 이제 어려운 고비가 지나가면 이상하게 아프긴 아픈데 좀 덜 아파지는 것 같아요. 딱지가 지어서 그런 것 같지만 저도 힘들고 어려운 때를 이렇게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은 힘들고 어렵지만 덜 아파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저랑 똑같은 경험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간은 흐르고 네. 그 시간이 좀 무디게 만들어주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맞아요. 이거를 막 이겨내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버텨보는 게 맞아요. 네네.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 들고 또 교수님 말씀 듣다가 좀 느꼈던 것이 이제 저도 약간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생각했던 조금은 지금은 노력해서 많이 줄였지만 근데 이렇게 좀 그거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보다는 좀 유연하게 생각을 하는 게 내 정신 건강에는 되게 그럼요. 이롭겠다라는 생각이 또 그렇죠. 문득 드는 것 같아요. 꾸준하게 하는 건 네. 좋지만 그냥 이게 아니면 안 되는 인생에 네. 그런 건 없어요. 음. 이게 아니면 또 다른 길이 또 나와요. 참 신기한 게. 또 오히려 그게 더 좋을 수 있는 거고. 그럼요.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죠. 결국에 이렇게 가건 저렇게 가건 내가 느끼는 기쁨이나 슬픔이나 행복이나 성취감은 비슷한 것 같아요. A가 아니면 B로 가도 되죠. 네.
사실 진짜 나의 그런 정신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나 이런 생각도 그럼요. 들면서 내가 제일 중요해요. 네, 좀 유연하게 이렇게 네네. 생각하는 것도 어찌 보면 좀 네.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럼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좀 평소에 아까 몇 가지 말씀 주시긴 했는데 네. 이제 평소에 좀 정신 건강 위해서 아까 운동도 좀 말씀 주셨고 네네. 명상 사실 저는 명상 해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음. 이거 실제로 확실히 도움이 돼요, 교수님? 저도 뭐 명상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머리를 비우는 훈련을 많이 하는데 네네. 솔직히 머리가 비워지진 않아요. 저희 딸애가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나는 머리에 있는 생각이 비워진 적이 없어. 계속 뭔가가 계속 생각이 저도 나. 그래요. 예.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비우려고 노력은 하지만 비워지진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훈련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회진을 하듯이 머릿속을 좀 비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아, 오늘 이런 일이 있었지. 그거는 그렇게 하면 되겠네. 아, 그런 일이 있었지. 그건 어차피 해결되지 않을 거니까 일단 두고 보자. 또 이런 일은 이렇게 해결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환자분들 회진하듯이 저는 머릿속에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루의 일을 정리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정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써요. 쓰면 이상하게 생각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획 세우는 것도 좋아하고 네. 쓰는 것도 좋아하는데 그렇게 쓰다 보면은 어렵고 복잡한 일이 그냥 단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넓게 보면 명상의 일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운동을 하면 또 운동을 하면서 또 그런 생각들이 정리가 되고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그거를 그때그때 풀어야지. 네. 아까 스트레스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그때 풀지 않으면 뻥 터져요. 조울병 같은 게 예를 들어서 그런 가장 전형적인 예거든요. 조증이 되면은 세상이 다 내 것 같다. 나는 대통령이다.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신이다.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실제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의 그 기저에는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남들보다 못해. 그래서 그런 열등감이 참다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방어 기제가 깨져서 열등감이 조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뭔가 마음을 비우는 훈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책에도 썼지만 수영을 할 때 몸에 힘을 빼야 물에서 뜨지 몸에 힘을 잔뜩 주면 가라앉거든요. 스케이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몸과 마음의 힘을 빼는 훈련이 정신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해법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렇게 딱 앉아서 뭔가 이렇게 딱 각 잡고 하는 명상이 아니더라도 네. 그냥 자기만의 방식으로 좀 생각을 그럼요. 정리하고 네. 비워내는 게 네. 되게 중요하다. 맞아요. 라는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교수님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 거의 끝났어요. 금방 가죠? 48분이에요, 교수님. 너무 금방 가죠? 어떡해.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여쭐게요. 네. 이 책을 이제 좀 마음이 어렵고 고민이 있고 뭐 그 누구든지 읽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딱 한 가지 요것만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한 가지만 딱 말씀 주시자면 어떤 거 있을까요, 교수님? 제가 오면서 생각해 봤는데 네. 그 하나는 꿈을 가졌으면 좋겠고 두 가지라서 죄송한데 또 하나는 너무 최선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꿈을 가지라는 말은 흔한 말이긴 하지만 제가 네. 여기서 꿈이라는 거는 뭐 거창하게 뭘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일의 꿈을 가져도 괜찮고 일주일 뒤에 꿈을 가져도 좋겠고 무기력해지지 않으려면 꿈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8,000보를 걸어야 되겠다는 꿈을 가져도 좋겠고 하루에 한 줄 일기를 써도 된다는 꿈을 가져도 좋겠고 내가 하루에 한 컷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가져도 좋겠고 그런 걸 하다 보면 무기력증이 조금 나아지거든요. 내가 그거를 또 성취하는 성취감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작은 꿈이라도 꿈이 있었으면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라고 너무 그런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분한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주변에서 아유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그래 라든지 아니면 자책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어. 일주일 동안 제주도 여행을 가지 말았어야 됐었는데 아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어. 12시가 아니라 1시에 잤어야 됐었는데 아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어. 아, 술 먹는 횟수를 줄였어야 됐는데 세상에 어떻게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최선을 하다 보면 숨이 막히고 너무 옥죄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으면 됐지 너무 최선을 다하려고 그냥 악착같이 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너무 그렇게 강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칭찬하시고 살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꼭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갑자기 떠올랐는데 저희 남편은 진짜 스트레스가 없거든요. 좀 부럽고 신기한데 그래요? 비교를 물어봤어요. 근데 네. 자기는 항상 80%만 에너지를 쓴다는 거예요. 아, 20%는 응급 상황을 남겨둔대요. 근데 이게 약간 또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그러게요. 이게 네. 결이 같네요. 때로는 조금 이렇게 에너지 남겨두는 것이 좀 맞아요. 지혜가 될 수 있겠네요. 네네. 여유 있는 삶이 중요한 것 네. 같아요. 오늘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금방 갔습니다, 교수님. 오늘 또 이런 삶에 대한 또 통찰도 많이 들려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야기도 들려주셔서 저도 너무 큰 배움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라이브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